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첨부정보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교재 270페이지 인감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인감.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자, 인감증명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방문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자 신청할 것이냐. 직접 등기소에서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자 신청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어떤 신청으로 나눠지는데 인감증명은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만 방문 신청의 경우에만 인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감은 결과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와 해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인감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고, 결과적으로 의의라고 하는 건 개념 뭐냐면 인감을 제출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소유권을 제한을 받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출하는 사람의 어떤 진정한 의사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인감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출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딱 쪼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법에는 이제 인감을 제출하는 규정을 한 7개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공해라? 인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줄여서 볼게요.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자죠. 소유자다 이겁니다. 즉 소유자이면서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공해라? 인감을 제공해라 이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줄여서 볼게요. 이 경우에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죠.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더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서 뭐 어떠한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일단 그 어떠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하지 못하면 등기법은 공부 자체가 안 돼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등기법은 뭐 공부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누가 의무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럼 판단이 되셨나요? 그러면 의무자인지가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면 된다 이겁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데 이때 매도인 A를 등기 의무자가 되겠고요. 이때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의무자죠. 얘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잖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인감을 제공해야 되고요. 제출해야 되겠고요. 등기필 정보도 역시 제출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죠. 얘는 주소를 증명하는 것만 제출하면 돼요. 주소 증명 정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제 등기가 이제 이 사람을 앞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 B가 C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C한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때 이 C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A를 뭐라 그래요? A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B는 전세권자, C는 전세권자, B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감을 제공할까 말을까요? 인감을 제공해야 되겠죠. 왜?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자잖아요. 그죠? 설정자가 의무자고 얘는 현재 등기 기록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역시 등기필 정보도 얘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전세권자 C가 담보 제공을 하는 거죠. D에게.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판단이 됐죠? 전세권자가 의무자라는 거 판단이 됐는데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 없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왜? 단순하게 생각하시라 했어요. 왜? 의무자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전세권자인데 등기필 정보가 뭐가 이렇게 되는데 이 C는 전세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C에게 주는 거죠. 그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됐을 때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역시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하고자 한다? 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B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을 때 받은 소유권 취득했을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인감은 현재 얘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감도 제출해야 돼요. 보통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이 C가 전세권을 E한테 전세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전세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C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겠죠. 인감 필요 없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요. 소유권 말소할 때 의무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되죠. 왜? 소유자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권리질권 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권리질권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인감은 제출하지 않죠.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으로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은 제출하지 않지만 무엇은 제공해야 돼요? 의무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면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무엇할 수 없다면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유가 있었죠.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 중에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의무자에 뭐를 제공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의는요.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면 소유권일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하고 인감을 제출하고 그것이 소유권이 아닐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더라. 그럴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B죠. 이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3번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이기 때문에 뭐를 첨부해야 돼요? 인감을 이때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B 명의로 했습니다. 역시 이 B도 언제라도 1번에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가 인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재 271페이지에 1번과 2번과 3번 그죠? 1, 2, 3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1, 2, 3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기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동의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승낙서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어떠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이때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이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을 하고 거기에 인감을 또 날인을 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몇 번이에요, 이게? 6번하고 지금 7번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4번은 뭐냐면은 하필 등기 특례와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는 하필 등기 특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대장상에서 지적이죠. 대장상에서 A와 A가 돼서 두 개를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로부터 몇 월 이내? 그로부터 우리는 1월 이내에 무엇을 신청을 해야 되냐면은 지적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지적에서는 합병이라 하지만 등기에서는 토지를 무엇한다고 한다? 이 토지를 합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합필 등기 전에 갑구에서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겁니다. 이렇게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합칠 수 없죠. 근데 합필 등기 특례로 인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합필 등기 전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특례로서 인정을 해요. 그랬을 때 이때 이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은 교재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어떠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요 일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필지에는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죠. 그랬을 때 무엇을 작성하는 거냐면은 이런 경우에 권리 존속 증명서. 권리 존속 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는데 이때 이러한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의 인감도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승낙서, 협의서, 권리존속 증명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무엇이면 공정증서다. 이것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을 제출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특례에서는 확인서예요. 확인서. 이러한 서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제 인감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가 7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거는 다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이쪽에 있는 거 써드린 거 보시면 돼요. 이쪽에 다 그 부분도 이쪽에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관공서가 무엇을 했을 때, 촉탁을 했을 때,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데 이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에,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도 역시 무엇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27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할 자가 국가지자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제출은 보통 의무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의무자인 경우에, 즉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인감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감에는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유효기간과 무엇이냐면은 용도라는 게 있죠. 유효기간과 용도가 있는데 인감의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감을 발급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3개월이죠. 3월이라 하죠. 3개월. 인감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보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감의 발급 일자가 무엇이 됐다면, 인감의 발급 일자가 누락이 됐다면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감의 용도. 우리가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한 통 떼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먼저 질문합니다. 용도가 있나요? 그러면 만약 매매다. 그럼 매도면 매도용 인감을 띄워달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매도용 인감을 떼주세요. 인적사항을 기록하면서 매도용 인감을 발급을 해주죠. 용도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경우에만 무엇을 우리는 제출해야 된다?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용도를 쓴다 안 쓴다? 용도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인감은 제출하되 용도는 의미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도 인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출 받으면 인감 한 통 떼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의무자니까. 소유자이면서, 집사면서, 그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데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감의 용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기의 목적과 인감의 무엇이 용도가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래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매의 경우에만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감에서는
그러면 인감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인감을 제출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돼요. 인감을 제출하는데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말로 봅니다. 책에 있는 거 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거. 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거. 본인 거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그러니까 등기소로부터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역시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을 첨부를 할 것이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간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 제출을 가름할 수 있고요. 이제 5번에 외국인 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으면 본국의 관공서에 인감을 제출하면 돼요. 본국에 인감을 제출하면 돼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본인이 그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의 관공서에 증명을 받아라.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제출할 수 없다면 관공서에 무엇을 얻어라? 증명을 얻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하는 서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이 토지거래 허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봐야 되냐면 농지. 토지거래 허가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기본 개념은요. 계약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야. 계약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성립이 돼야 돼요. 계약이 아니면 거의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기본이 전제가 돼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 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무조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유상계약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아닌 무상계약이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예약을 또 포함합니다.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등기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가등기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본등기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맨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돼요.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으니까 여기서 뭐야? 유상이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렇게 돼. 예약을 무엇해라? 포함해라. 그죠? 그래서 가등기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가등기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뭐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가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나 등기 신청서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등기 신청 시 해제가 됐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 또 무엇을 거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몇 번 했어요? 6번에 써 있죠. 거민 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제출에 그러니까 불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언제 제출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기본적인 바탕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끌고 가야 돼요. 계약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쓰면은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첨부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가지고 보면 쭉 나면 1번에서는 다 계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유중에 보면은 유중의 경우에는 포괄유중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특정유중이다. 특정유중의 경우에는 그것이 만약 대상이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유중이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제출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뭐를 보시면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립이 돼요.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양도담보계약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쓰여 있죠. 상속, 그 다음에 포괄유중, 상속인에 의한 특정적 유중, 취득치요, 공임을 분할, 진정 명의회복. 읽어보시면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본적인 계약을 기본 바탕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하는 A는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요 A는 무엇을 해야 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어떤 거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몇 번에 농지에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의 경우는 제출하는데요. 농지 전용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수용 같은 거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수용의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등기. 가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거든요. 가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 본등기 할 때 제출해야 된다는 거. 본등기 할 때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저당권 등기를 할 때, 이 저당권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당권을 등기할 때도 역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제3자의 허가라든지 동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1번에 나와 있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판결일 때. 역시 판결일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어떠한 규정이냐면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거.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그 판결서에 허가 등의 어떤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은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예외 규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무엇을 제공해라?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디귿에 보시면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할 때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은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그 4번에서는 디귿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 또는 기타 규약을 제출하고요.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거 제출하고요. 사원총회 결의서 제출합니다. 자, 거기서 사원총회 결의서 요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어떠한 경우인 경우만 의무자인 경우에만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무엇을 한다? 제출을 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사원총회 결의서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신청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재에 신청인의 주소증명 정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소증명 정보. 이 주소증명 정보는 허무인의 등기를 이제 막고요. 어떠한 그 징세를 확실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소증명 정보는 원칙은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은 등기 권리자만 제출합니다.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 규정으로는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한정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누구의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 나오잖아. 우리 직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한다. 그 지문 기억나시죠? 직권 등기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라고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겁니다. 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겁니다. 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입 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된다? 누가 권리자일까요?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데 권리자 맞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권리자는 맞지만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 전세권 설정자, 그 등기 권리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출 대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을 겁니다.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전, 설정, 보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3번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권리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엇을? 의무자도 제출한다. 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제출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권리자의 주소지면 제공하고요. 의무자는 여기도 제공해야 되겠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지면 정보 제공하지만 의무자 거 필요 없고요. 전세권 무엇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얘는 당연히 필요 없고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자. 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인데 얘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무엇할 때, 말소할 때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의무자는 다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자는 다 제출하지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해서만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 제출하는 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누구 거만 의무자 거만 권리자 거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할 때는요. 지상권 이전할 때는 양수인이 권리자죠. 그 사람은 새롭게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제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조건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해서만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요거 제출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고 제공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자만 제출하는 겁니다. 얘는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제출하는데 역시 얘도 무엇이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합니다. 자, 우리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자의 어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부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외국 정부, 외국인,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별도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무엇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그렇다면 누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할 것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의에 보시면 신청서에 권리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 주민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이것을 기록해야 될 것이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그 밑에 표입니다. 자, 국가하고 지자체는 누가 등록번호를 부여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고요. 외국민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를 부여를 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부동산 표시를 무엇하는 거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장이죠. 대장인데 언제 제출하느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우리나라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대장과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요. 세 번째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지 네 번째로는 멸실 등기. 멸실 등기를 할 때는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거든요. 먼저 대장부터 무엇을 한다? 정리를 하고 후에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 1월 이내에 이러한 등기를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장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무엇을?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역시 인감하고 똑같이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3월. 주소증명 정보도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입니다. 3월. 자, 첨부 정보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도면이죠. 첨부 정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역시 도면의 경우에도요, 우리 교재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쭉 나와, 절반 페이지 정도 나와 있네요. 자, 도면 볼게요. 자, 도면을 우리가 언제 제출하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토지와 건물하고 구분 건물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앞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용인문건하고 무엇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용인문건하고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서 뭐를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범위를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을 무엇할 때 설정을 할 때는 역시 무엇을 도면을 첨부해서 그 범위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에서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물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건물에 소재도가 들어와야 돼요. 건물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소재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일단 한 동 건물에 소재도가 들어와야 돼요. 한 동 건물에 소재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층의 평면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평면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도면을 우리가 제출할 때는요, 방문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던 이것을 전자신청을 하던 방문이든 전자신청이든 이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무엇을 해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인이라든지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요,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서 서면을 제공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규약 또는 공정증서, 대지권 관련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 해서 1번의 권리의 변경인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말소 등기라든지 회복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가 돼요. 요건이라는 소리죠.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지만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는
등기인이 각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는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신청에 있어서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등기 신청 방법, 그 다음에 뭐 전자 신청, 그 다음에 이제 각하 사유 이런 거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